안녕하십니까. 간종호 코리아 이태현입니다. 상하이에서 4월 10일 공개된 영상에는 부둥의 거주민 일행이 당국의 지시를 받아 감염자 격리를 위해 케빈 병원을 비롯해 세 곳을 연달아 방문했으나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50여 명이나 되는 그들은 그대로 차 안에 갇혀 밤을 지새운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운전사는 승객들이 주민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못해 그들을 거주지역으로 다시 되돌려 보낼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속 한 여성 승객은 지역 주민위원회에게 전화를 걸어 차 안에는 6개월 된 어린 아이부터 80세의 노인까지 타고 있다고 상황을 전하며 우리는 밤새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세 곳의 병원이 모두 거절했다며 복받친 감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는 밖에서 죽고 싶지 않다. 집에 가고 싶다. 우리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다음 목적지는 화장터인가? 우리는 생매장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본 남성 승객도 감정이 격해져 전화기에다가 다들 집에 가서 쉬고 싶어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위원회 담당자는 여전히 상급자에게서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성 승객은 창문을 두드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우리는 살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또 음성 판정을 받은 주민도 강제로 양성 판정의 사람들과 격리돼 케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4월 9일 상하이 부둥에서 19분 동안 녹화된 영상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정부로부터 부부를 데려가 팡창 병원에 격리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여러 차례 음성이 나왔고 확인 서류는 정부에 있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나는 지시를 받고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부는 황당함을 금치 못했고 여성은 이 사회에 정의가 아직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음성인데 왜 나를 케빈 병원으로 끌고 갑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통보 목록을 받았을 때 양성 보고서가 없었다며 의견이 있으면 먼저 케빈 병원에 가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이건 인명을 초계같이 여기는 것이에요. 그곳에 가면 어떻게 감염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경찰은 우리는 명령을 집행할 뿐입니다. 잘못 집행해도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바탕 대화를 나눈 여성은 진정할 수 없었고 남편은 우는 목맨 소리로 정말 실망이다. 너무너무 실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당신이 음성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당신이 양성이라면 양성인 거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본 웨이보 네티즌들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녹음 당시 3인 가족은 분명히 음성이었지만 경찰은 강제로 케빈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한다며 경찰이 양성 보고서도 내놓지 않고 정보도 무시한 채 강제로 끌고 간다는 것은 너무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키예프 근처에서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제 전략적 초점은 돈바스 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투의 다음 단계를 책임질 60세의 드보르니코프 장군을 새 지휘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슬리번은 러시아가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전략적 패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어떤 새 지휘관 임명으로도 지울 수는 없다라며 장군은 시리아에서 민간인에게 잔악한 행위를 한 기록이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더 유사한 상황이 생길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961년생인 드보르니코프는 소비에트 사관학교에 다녔으며 그곳에서 1982년부터 소대장으로 복무하면서 꾸준히 승진했습니다. 그는 제2차 체첸 전쟁에 참전했고 여러 고위 직책을 거쳤으며 2015년 시리아에서 러시아군의 초대 사령관으로 명성을 올렸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시리아의 바샤르 아사드 독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리아에서 군사작전을 벌였으며 상당히 파괴적인 내전을 펼쳤다고 전해졌습니다. 시리아에서 드보르니코프의 지휘하에 러시아 주둔군은 잔혹한 공습, 대포 발사, 원유 배럴의 폭탄 투하, 화학무기 사용, 무차별 공격 및 공습으로 도시를 파괴했으며 수십만 명의 시리아 민간인 사상자를 냈습니다. 유엔은 10년에 걸친 이 전쟁으로 35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푸틴 대통령은 드보르니코프에게 러시아 최고의 상 중 하나인 러시아 영웅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팔레스 알바유시 전 러시아 중령은 일요일 언론에 러시아를 언급하며 그가 시리아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초토화 정책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집중적으로 폭격을 가해 기반 시설과 주거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러시아가 돈바스 동부에 최근 공세를 시작했다고 월요일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가 밝혔으며 러시아는 계속해서 동부 돈바스에 군대를 집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토요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외교적 평화를 원하지만 지금까지 러우 회담에 푸틴이 포함되지 않은 저급한 회담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점을 고려할 때 전쟁의 빠른 해결 전망은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